자, 이번에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대빵. 하마를 잡는 비법을 대빵 하마입니다. 야, 예. 다 알려주는구나. 재무상담가 박상훈 구단 모시겠습니다. 박상훈, 예. 박상훈. 저는 이분을 참 신뢰해요. 맞아요. 우리 김한석 씨 예전에 그 보험 싹 맞아요. 거품 있는 보험 싹 해약하고 아주 실속 있게 딱 필요한 것만 맞습니다. 그죠? 저분 재정 덕에 해주셨잖아요. 매달 한 3, 4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엄청난데요. 아, 저는 하마가 물만 먹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알고 돈 보니까 잡아먹는. 돈 잡아먹는 하마가 있군요. 네. 우리 박상훈 구단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가장 무섭다는 하마가 뭡니까? 가장 무서운 하마는 연금 잡아먹는 하마, 연금 잡아먹는 하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쌓이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잡아먹나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네.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로 간병비로 쓰게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꼭 들으시면서 노후에 대한 생활비로 연금 더 가입할 생각하지 말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좋은 지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오늘 박상훈 구단의 제대로 된 노후 관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예. 와우. 네. 노후 준비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적인 연금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요. 공적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의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평생 살 내 집 하나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받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 나라의 복지제도로 작년부터 시행됐던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하라. 제가 세 가지 연금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국민연금. 자, 65세부터는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5세부터는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맞벌이입니다. 자, 국민연금 맞벌이는 남편이 꾸준하게 불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60세나 65세 나이에 따라 맞게 이제 수령하게 되는데요. 여성들도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아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국민연금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남편 그 연금으로 생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후에. 아무것도 노후 없어요. 준비를 그러면 남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국민연금. 주부들은 국민연금 안 내죠? 일단 무직인 아, 다 부분이 내요? 많으니까. 어떻게 네. 어떻게 하는 아니에요. 저 거지? 우리 엄마 어떻게 하죠? 수입 없는데 국민연금 모두 하고 계세요. 사실 국민연금은 솔직히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직장 예. 다녀야만 내는 건지 아는데 정확히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닌데? 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주부나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 임의 가입은 내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하셔서 가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89,100원인데 12년 동안 불입하게 됐을 때 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내가 국민연금이 물가 따라 또 올라가기 때문에 10년 뒤에 물가를 인정해서 20만 원 시작했던 그 돈도 물가를 따라가서 매년 수령액이 늘어난다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웬만한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보장이 되겠고 특히나 만약에요 직업이 없으신데도 가입을 해서 약 5년 동안 이렇게 불입을 하면 납입을 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10년. 그래서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시다가 5년, 7년에서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3년 정도 반드시 임의 가입을 하셔서 10년을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주부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늦기 시작했어, 돈을. 근데 어느 달은 정말 가정 생활이 어려워서 못 넣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부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을 유예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 분들도 네. 소득이 좀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소득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서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납부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예면 그 시기는 넘어가되 10년은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10년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둘 다 맞벌이를 하는 형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남편께서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셔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월 30만 원씩 불입을 했다라고 네. 가정하면 남편 쪽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반면 아내는 8만 9,100원씩 12년 동안 불입하게 됐을 때 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둘 다 국민연금 맞벌이로 65세부터 받는 돈이 90만 원 돈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맞벌이 연금 노후 준비만 하면은 다 되는 건가요? 근데 택도 없지 부족하지. 않아요? 저 10만 원은 약간 택도 없죠. 두 분이 쓰시기에는 좀 부족할 것 그러니까 아까 뭐 세 개.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두 번째 공적 연금 제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히 네네. 이 국민연금으로는 솔직히 좀 택도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예, 예. 집 밖을 안 나가야 근데 돼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살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을 받는 건데요. 역모기지론이라고 하죠. 이거를 나라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활용해 일정 기간 연금 방식으로 노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 1주택 원칙 등의 조건만 지키면 가입 가능. 앞으로 매년 주택 가격이 2.8%씩 상승할 거로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주택. 지금 그 뭐-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왜 다를 것 같은데? 아니겠어요? 네. 이 주택연금에서는 향후에 2.8%씩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를 예상해서 연금액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저는 꼭 좀 말씀드릴 텐데요. 55세, 60세부터 주택연금 받지 말고 70세부터 받자라는 말씀을 70세? 드리겠습니다. 자,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2억 정도를 가만히 있을 때 주택연금은 한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금. 주택 처분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많을 경우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적을 경우 별도의 청구가 없는 장점까지. 남편 명의로 주택이 돼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받고 나중에 주택 가격을 초과해서 연금액을 받아도 부족한 금액을 자녀들에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 제도를 꼭 좀 활용하자. 그 반대로요. 2.8%보다 훨씬 막 집값이 확 뛰었을 때는 그러면 배달 받을 수 있는 게 더 올라갈 수 그때는 있는 남은 차액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누려왔던 그 자산 하나, 집 하나를 가지고 평생의 노후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뭐 주택이야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주택연금 받으면서 궁핍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부부가 국민연금 맞벌이로 90만 원 정도 예 받을 수 있고 이제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뭐 2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70만 원. 그 이상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90만 원 하고 70만 원 하면 160만 원의 이제 노후 생활비는 생긴 거네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 90만 원에서 네. 맞벌이 하게 되니까 7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 통해서 70만 원 정도 되면은 예.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과연 노후에 뭐가 되겠습니까? 검소하게 살아왔던 분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는 생활비. 해결이 되는 그림이 공적 연금을 통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진짜 슬픈 얘기인데 네. 요즘에 뭐 하우스푸어 뭐 전세라든지 깡통 전세라든지 그리고 집이 정말 있어도 집이 대출이 있어도 대출이 뭐 대부분이라서 주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쪼개봐야 돼요? 국민연금하고 방법이 없나요? 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월 2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되니까 최대 20만 원까지 주택이 없는 분들은 요 기초연금을 활용하시면 아니 되겠고 근데 기초연금이 뭐예요? 기초연금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 소득이 전체적으로 70% 정도에 해당되는
즉 상위 30%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70%의 대상들을 다생으로 해서 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1인당 20만 원이 그렇죠. 그리고 최대가 부부 합산했을 때는 40만 원. 40만 원까지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세금이라든가 또는 주택 가격을 환산해서 월세로 환산해서 그걸 또 소득으로 금액을 잡거든요. 아, 그 금액을 감안해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부부 연금 맞벌이는 물론 집을 활용해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까지 하위 70%의 소득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검소하게 살아왔던 분들한테는 생활비는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연금 받아서 지금처럼 국민연금, 주택연금 받아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돈 받아가지고 의료비나 간병비로 쓰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옆에 계신 김원희 MC와 함께 제가 2년 전에 S모 방송에서 아마 네. 기억나시겠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썼던 검소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네. 그분께서는 빚이 없이 순자산이 3억 정도가 있었는데 매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맞벌이로 120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총 소득이 한 300 정도가 되셨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께서 실제로 방송 후에 2달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제 아내가 난소암이 걸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난소에 암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기가 아니라 사기 좀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치명적인 암이 돼서 자궁과 난소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궁 적출하게 될 때 실제로 병원비는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정도 했던 간병비는 해결이 됐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년 동안 간병비로 4천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분들은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인데 연금 받아서 생활비가 아니라 간병비로 쓰게 됐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네.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간병비, 간병보험을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비 보험은 어떨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꽤 비쌉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100세 만기로 해서 간병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15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가 15만 원입니다. 자, 보험료가 꽤 비싸죠? 15만 원 비싸네요. 언제까지 보험 살지 모르는데 예. 지금 내가 힘들면서 보험료를 달달이 15만 원을 한 달에요? 15년 동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15만 원짜리 보험은 1급이라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상황이 됐을 때만 2천만 원을 받고요. 2급으로 간병 상태가 됐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만 한 번 받고 마는 것. 근데 이 보험은 꽤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차라리 질병 후유 장애를 대비하셔서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낫다. 질병 후유 장애라는 그 보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를 꼭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난소암이 걸려서 자궁과 난소를 적출했던 사례가 있었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네. 자궁, 난소 양쪽을 드러내게 됐을 때 후유 장애율은 50%가 됩니다. 네. 그러면 4천만 원에 50%니까 2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요, 이 정도 보장이 되면 보험료도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실제로 50세 정도 되는 여성이 얼마 정도일까요? (80% 미만으로 보장을 받을 때 네. 보험료는 2만 와, 그 15만 원. 이런다니까요. 아까 간병인 그 보험이 15만 원이라고 예. 그랬죠? 아까 제가 15만 원씩 비싸게 가입했던 100세 만기 간병비 보험은 1급일 때 2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지만 예, 한번 이 받고. 후유 장애는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도 반복으로 보장이 된다. 퍼센트별로 와. 반복해서 야, 지급된다. 이건 괜찮네. 어떻게 이거는 꼭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네.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을 넣고 특약을 가입해서 넣어라. 추가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질병 후유장애지 질병 고도 후유장애가 갑니다. 아, 질병 고도는 범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질병 고도를 쓰면 안 후유장애. 되겠네.
제가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몰라요. 그냥 돈을 예. 계속 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지금 번쩍 정신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병 휴유 장애가 많이 없잖아요. 제 거에 예. 제가 한 거에.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근데 해약하면은 보험은 무조건 손해가 엄청 크다고 들었었는데. 자,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은 어차피 비용이기 때문에 내는 비용인데 나한테 맞지 않은 거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꼭 좀 말씀드릴 것은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네. 담보를 빼시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담보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사망. 80세 만기 3천만 원짜리 보험료 2만 원, 3만 원 돈 정도 되게끔 내지 말고요. 두 번째, 일당 같은 거, 상해나 질병에 대한 일당. 박경현 씨, 네네. 지금 30여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네. 큰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몇 번 계십니까? 어렸을 때 외에는 제가 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병원에 일주일 이상 그렇게 입원할 일도 별로 많지는 않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번도 안 입원을 시켜줄 일도 별로 맞아요. 없습니다. 3일 만에 나가요. 3일 정도 검사 다 하고 나면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네네. 3가지 담보, 첫 번째는 질병 사망, 두 번째는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일당, 그리고 세 일당. 번째는 적립보험료. 요 그래, 3가지를 적립보험. 빼시면 될 텐데 상담사로서 꼭 좀 말씀드리면 암에 대한 진단군도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만 암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심혈관계통의 질환, 대표적인 뇌졸중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박현우 박사님, 겨울이에요. 어르신들 뇌졸중, 그리고 저희 나이 또래도 뇌졸중으로 많이 쓰러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뇌졸중에 한번 걸리고 나면 치료비, 병원비, 간병비, 뭐 꼭 이 질병만이 아니더라도 이 얼마나 이렇게 드나요? 보통은 이제 입원했다가 재활하고 퇴원하시면서 6개월에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 더 다음 단계예요. 굉장히 심하게 뇌졸중이 왔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몇 년 동안 퇴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뇌졸중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을 딱 평균을 잡아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꼭 지금 기억할 거는 아까 제가 질병 후유장애 말씀드렸는데 치매의 척도가 CDR이라고 하는데요. 1에서 2, 3, 4, 5까지 있는데 CDR 척도 2 정도 되는 것만 돼도 질병 후유장애에서 40% 정도 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 40%니까 1,600만 원 정도 받겠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유 상태별로 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게 됐을 때도 반복해서 지급이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매 보험들을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가입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치매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보험들 3만 원짜리 가입하는 것보다는 후유 장애로 치매까지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질병 후유 장애가 어찌 보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고요. 눈, 코, 입 기능 상실. 당뇨 합병증과 치매는 물론 각종 암에 대한 후유 장애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요. 여러분이 이제 보험을 들 때 특약을 뭐 있고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뇌졸중이라는 건요. 특약에 있어요. 그걸 꼭 있나 없나 확인해야 확인해서 돼. 내가 늘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거지만 웬만하면 그 특약에서 뇌졸중을 추가하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은 정보 대공개. 제가 연금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글자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는 뭐냐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납입. 추가 납입. 연금을 가입할 때, 저축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기억할 거, 추가 납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나이가 55세인데 연금을 4개를 가입했습니다. 4개요? 연금보험,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인연금. 이 4건의 보험이 총 150만 원인데 네. 12달 동안 붙고 10년 동안 1억 8천이라는 돈을 모을 동안 네. 사업비를 보험사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얼마일까? 2,200만 원을 떼갑니다. 2,200만 원을 떼갑니다. 이분이 열심히 그렇죠. 사업비라는 건 보험사에서 이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고 운영비. 설계사들 수당이고 마케팅 많이 보시는
광고 비용일 텐데 그런 비용들이 2,200만 원 정도를 보험사에 헌납하게 됩니다. 아니, 좀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이걸 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수고하시는데. 보험사의 사업비를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예. 최소한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지 않는 건 잘못된 거겠죠. 차라리 이런 돈들은 총 금액 1억 8천 정도를 나중에 목돈을 모아서 6천만 원을 넣게 되면요. 5%만 떼게 되는 300만 원 정도만 뗍니다. 이 돈의 2배인 1억 2천만 원을 추가 납입하게 되면 총 1억 8천이 들어가더라도 1억 2천 정도 추가 납입할 때는 사업비, 보험사의 수수료가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만 원 월 납입을 긋다가 어떻게 여유가 생겨서 20만 원을 더 부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서 갖고 있는 거에다가 더 얹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 생각을 못하고 추가 납입 제도를 생각 못하고 별도로 새로 20만 원짜리를 또 가입을 하면 사업비가 양쪽으로 빠지는 그렇지, 맞아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게 맞죠. 아주 선생님은 정확한 그냥 말씀을 다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두 번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상담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설계사 분께서 남편도 오래 살고 아내도 오래 살 겁니다라고 해서 남편에게 30만 원, 아내에게 30만 원, 총 이 가정의 연금을 60만 원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눈치를 채셨겠지만 60만 원짜리 가입하지 않고 3분의 1인 얼마를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20만 원만 가입한다. 그리고 이 돈의 2배인 4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나중에 똑같은 연금 납입 금액은 2억 1,600 정도가 되더라도 네. 차이 나는 금액은 1,797만 원이 그런데 추가 납입. 이 네 10만 글자, 원씩이라도 추가 납입. 이런 돈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10만 원, 20만 원 돈들을 네. 잘못된 보험사에 추가 납입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금을 가입해서 사업 비용으로 돈을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추가 납입. 이거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드네요. 노후 준비에 기억해야 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세 번째. 네, 조심할 거 연말 연초에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네. 새해가 되면 뭐가 바뀝니다라는 그런 제도의 변화를 이용해서 절판 마케팅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이제 이렇게 보장되는 건 끝나고 내년부터 더 조건이 안 좋으니까 해가 바뀌기 전에 빨리 들어라. 아, 이제 이렇게. 조바심을 유발하는. 그거죠. 제가 최근에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문자 왔던 거 다음 달 보험료 최대 30% 인상 예정이율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비보험을 빨리 가입해라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실비는요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어차피 1년마다 보험료는 차등해서 그때마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료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손보험, 실비보험을 급하게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절판 마케팅의 사례가 있는데 경험생명표라고 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연금액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들었어요. 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생명표가 뭘까? 보험사에서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가정해서 연금을 주는 그 계산할 때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받을 것을 22년을 받게 되니까 연금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김한석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보험사에서 경험생명표로 연금을 줄 때 계산하는 수명이 82세로 계산할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 막 제가 예전 오래전에 든 거는 아마 80세 기준으로 맞아요.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보험사는 경험생명표를 82세로 쓰지 않고요. 최대 110세로 계산합니다. 110세. 우리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60세부터 80세까지 살면서 20년 동안 연금을 받다가 80세에 사망을 한다. 네. 라고 하면 최대 몇 년 손해보는 거죠? 30년. 30년 손해보는 겁니다. 무턱대고 경험생명표
연금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 것들만 믿고 연금보험을 빨리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우리가 110세까지 살아야지 아주 모든 걸 다 혜택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종신연금으로 평생 받는 것을 나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보험사에서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 수령 기간을 110세 이미 길게 잡아놓은 현실을 우리가 알고 연금을 수령할 때 특히 조심할 것이 연금 개시할 때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시하기 전에 연금 받는 조건을 평생 받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20년, 30년 동안 확정해서 그 기간을 받을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지 무리하게 종신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강의할 때나 상담할 때 꼭 좀 말씀드린 게 뭐냐. 노후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실수하지 말자. 특히나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면 꼭 실수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이 꽉 차 있는 거를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더라고요. 만원 이하로 잭포팅을 할 수 있어요. 생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나만 몰라. 패딩이나 이불 집에서 알뜰하게 세탁하실 수 있는 세탁 비법. 하나, 둘, 셋, 공개! 진짜 돈 많이 벌어가네요.